말일자로 다 맞춰졌어요. 수요가 그만큼 좋다니까요. 51세에 720만 원 월세 받는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의고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경북 김천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김천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아주 인구가 작은 소도시인데요. 이곳에 다가구를 낙찰받으신 우리 또 사랑하는 소행님이 계셔서 제가 이 현장에 와봤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도 이런 다가구 낙찰받아서 월세 받고 싶어.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다가구를 통해서 이세연쌤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수익 계산과 입지, 수요, 앞으로 미래 가치라든지 안전성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드리겠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또 도전하고 용기 내실 수 있는 좋은 메시지 이세연쌤이 오늘 가슴 깊이 남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다가구 건물인데요, 너무 깨끗하죠. 자, 경매지에 사진으로 나와 있을 때도 너무너무 깨끗했던 물건이라서 저도 관심 있게 많이 봤거든요. 그럼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큰 길 있죠. 여기 큰 길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우리 건물이고요. 이 김천이라는 곳이요, 되게 특이한 게 서울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상가들이 굉장히 좋은 상가들이 많아요. 여기 주택단지인데도 여기 앞에 보면은 아주 예쁜 카페가 또 이렇게 있어서 들어올 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면은 주차장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자, 주차장 짜잔, 너무 넓다. 와, 주차장이 운동장이네요. 이곳이 이제 18가구가 되어 있어요. 원룸이 6개, 1.5룸 6개, 투룸 6개. 너무 구성이 좋고요. 18가구, 정말 호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주차장도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와. 자, 이 튼튼한 기둥, 든든합니다. 공용 현관문 앞쪽으로 이렇게 우편함, 일자로 가지런히 자리 많이 차지 않게끔 깔끔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야, 현관문도 너무 좋지 않아요? 이 건물이 8년 차 됐거든요. 네, 들어갈게요. 와, 복도가 너무 깨끗하다. 자, CCTV도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보안도 좋고요. 우리가 이제 낙찰자분이 사실은 김해에 사세요. 이 김해에 사신 우리 낙찰자분이 집에서도 이 CCTV를 통해서 이 건물 안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좋다. 네,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자, 와, 네, 한 층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구가 있습니다. 그럼 3층도 6가구, 4층도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옆에 이 타일을 이렇게 해서 현관을 되게 크게 느끼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타일 하나 추가할 때마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타일을 또 이 기술자들이 넣어줘야 되는 이런 인건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이렇게 신경 썼다라는 거죠. 네, 와.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쾌적해요. 굉장히 쾌적해. 깨끗하고요. 네,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요, 이미 여기는 만실입니다. 임대 완료. 방 하나 남아서 그 방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계단도 되게 완만해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체력이 별로 좋지 않은 저도 힘들지 않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야, 너무 좋다. 와. 지금 이 방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왜 남았지? 만실이라고 하면서 일부러 남겨뒀어요. 저에게 다 계획이 있거든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와. 이 방은 1.5룸인데요. 자, 옆에 신발장 화이트로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요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벽지, 벽지. 뭐 그렇게 이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벽지 해놨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요, 자, 바로 이 중문. 야, 중문이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1.5룸인데 거실 사이즈 한번 보실래요? 거실 되게 넓지 않아요? 그냥 이 원룸이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와, 한 둘이 살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거실 옆에는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넓지는 않아요.
예, 좁게 돼서 주방. 여기는 그냥 상가주택이라든지 뭐 다중주택 아니고요. 그냥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리고 냉장고 옵션으로 잘 되어 있고요. 여기도 뭐 수납장 같은 거 하나 넣어놔도 될 만큼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방이죠. 와, 네. 방도 작지 않아요. 와, 근데 좀 여러분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쵸? 사실 사흘 나흘 전에 여기 계셨던 분이 이제 이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낙찰자분이 사실 여기 와보지를 못했어요. 방이 비워져 있는 상태라고만 알고 계시지 이 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또 체크할 겸 왔는데요. 자, 여기 이제 발코니에 오면은 와, 여기도 좁지 않아. 와, 너무 좋은데? 네. 자, 세탁기 있고요. 여기 창이 있죠? 샤시도 좋고요. 이게 8년차 정도 됐는데도 되게 좋아요. 지금 사용감 때문에 그럴 뿐이지 밖이 다 이렇게 터져 있어요. 앞에 뭐 막혀 있거나 그런 게 없고요. 저 산에 안개 보세요. 오늘 비가 오거든요. 요즘 촬영하면 왜 이렇게 비가 올까요? 네, 안개 멋있네요. 와. 큰 길에서도 멀지 않고 바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이게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욕실 볼게요. 오, 욕실도 네, 이렇게 세면대, 수납장, 여긴 양변기, 네, 이렇게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여기 창도 넓고요. 괜찮습니다. 네, 근데 여기 거울이 좀 떨어져서 나중에 요거는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하고 좀 깨끗하게 이렇게 하면은 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옥상도 한번 제가 볼게요. 시원해. 네, 지금 약간 비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와, 옥상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도 위에 이렇게 있고 깨끗하다. 여기 경매지에 봤을 때는 위가 옥상이 좀 지저분했었는데 다 치우신 것 같아요. 와, 넓다. 네. 자, 여기 아파트가 푸르지온 것 같아요. 2024년도 6월에 이제 준공 예정이고요. 여기 이제 인부들도 이 수요로 굉장히 큰 몫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가능하면 이제 인부들보다는 오랫동안 여기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분들 우선적으로 저희가 임차를 마쳤습니다. 네. 와. 여러분 어떻게 건물 구경 잘 하셨나요? 방을 하나밖에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너무 빨리 임대가 맞춰져 버린 거죠. 제가 더 자세한 정보 물건 브리핑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네, 이 물건은 경북 김천시에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110.685평, 건물 면적은 199.36. 와, 200평 거의 딱 맞춰서 지어진 건물이고요. 감정 가격은요, 10억. 451만 8,160원이고요. 한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7억 316만 3천원입니다. 네, 이 물건을 우리 교육생분이 얼마에 낙찰을 받으셨냐면요. 7억 8,900만 원, 감정가의 78.55%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와, 좀 비싸게 받지 않았나? 김천인데, 그쵸? 그런 걱정도 되실 거예요. 권리 분석에서 임차인들의 대항력은 다 없었고요. 이제 임차인 한 분이 전세권 등기자였는데요. 전입일자가 미상이었습니다. 전세권 등기 세입자는요, 만약에 전입일자가 미상일 경우 우리가 낙찰을 받고 확인을 했는데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날짜가 나오면 대항력을 갖죠. 이런 부분도 전입일자가 없다라는 거를 다 확인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셨어요. 룸 구성은요, 원룸이 6개, 1.5룸이 6개, 스토룸이 6개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는 건물이었고요. 원룸의 임대료는요, 200에 30만 원, 그리고 1.5룸은 300에 40만 원, 투룸은 500에 50만 원의 임대료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상업지역 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의 다가구 건물들하고는 시세가 조금 더 높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를 다 받으면요, 총 보증금이 6천만 원, 그리고 임대료가 720만 원이에요. 와, 놀랍지 않으세요? 김천인데 말이죠. 그러면 수익률을 한번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낙찰자 주인공님께서 같이 오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우리 낙찰 받으신 분은요, 51세의 직장인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평일이고 방이 이제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또 제 스케줄과 맞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 혼자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응원해주세요. 네, 이 물건의 매매 시세를 10억까지도 보시더라고요. 총 보증금 6천만 원, 총 임대료 720만 원, 입찰 비용 7억 8,900만 원이죠. 이전 비용이 뭐예요? 라고 또 댓글에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렇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전 비용은 취등록세 하고요. 법무사 수수료,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영상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전 비용이 한 3.3%, 이렇게 낙찰가의 3.3% 해서 2,600만 원 정도의 이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낙찰가 대비해서 81.5%, 이율은 5.6% 해서요. 대출 금액은 6억 4,300만 원, 매달 내야 되는 이자는요, 300만 원씩 은행에 꼬박꼬박 내셔야 돼요. 이거는 순수하게 이자만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러면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금이요. 낙찰가 7억 8,900만 원에서 이전 비용 2,600만 원을 더했더니 총 투자금은 8억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대출도 받았잖아요. 81.5%. 6억 4,300만 원을 빼면 실제로 초기에 들어가는 내 투자금은요. 1억 7,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임대 맞추면서 보증금 6천만 원 회수했죠. 실제로 묶이는 순투자금은요. 1억 1,200만 원 정도가 묶입니다. 그리고 월세 720만 원에서 매달 은행에 300만 원씩 납부해야 되죠. 그러면 남은 순수익은요. 월 420만 원이에요. 와. 그래서 수익률이요. 45%까지 나와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81.5%까지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90%까지도 대출이 나왔다면 이 물건은요. 순투자금이 5,270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자가 355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런 순소득은 365만 원이에요. 이것도 괜찮지 않나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나 다가구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곳에 지금 다가구 투자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다가구 초보자가 있습니다. 다가구 초보자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사실 질문 드릴게요. 김천이 너무 지방인데 다가구는 괜찮을까요? 맞아요. 김천은 굉장히 소도시죠. 김천의 인구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3만 8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15만 명조차 되지 않는데요. 네, 그런데 이곳에 다가구를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자, 다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어떤 거죠? 공실이 없는 것과 수요가 풍부한 곳을 하라고 세연쌤이 말씀해주셨어요. 맞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제 영상을 또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정도는 답변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답변을 못했다면 다른 다가구 여러 가지 실전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짚어가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요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하는데요. 이 김천에는 2016년도 이후에는 이 다가구 공급이 없었어요. 김천이라고 해서 다 좋다,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요. 이 김천에서 가장 수요층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은요. 김천시청이 있는 신음동, 지금 이 물건지에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거기가 1순위고요. 여기는 지금 부곡동이에요. 부곡동이 2순위입니다. 이곳에도 주변으로 굉장히 관공서가 많이 있고요. 근처에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김천 3, 4단지 이제 산업단지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3단지는 이미 다 준공이 끝났고요. 100% 분양이 완료가 되었어요. 4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준공 예정인데요. 거기 또한 많은 업체들이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기업체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준신축급의 이런 다가구 건물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고요. 또 개인으로도 계약을 하지만 기업에서 직원들 숙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방을 또 여러 개 계약하기도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의 수요는요. 앞으로 더 들어올 수요가 많지 나갈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천 자체는 굉장히 소도시라서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신음동과 부곡동은 그런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입지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4,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에요. 그럼 여기는 임대가 얼마 만에 다 맞춰졌나요? 보통 우리가 다가구를 일반 매입을 하더라도 보통 6개월 정도를 잡아요. 근데 이곳은요, 우리 회원님이 2023년 8월 14일 날 잔금 납부를 하셨거든요.
8월 말일자로 다 맞춰졌어요. 보름 만에. 와, 정말 빨리 맞춰졌네요. 그럼요. 여기 수요가 그만큼 좋다니까요. 이게 다가구가 방빼기를 해서 대출이 많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은 어떻게 80%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아, 네. 맞아요. 우리가 아파트도 마찬가지, 빌라도 마찬가지. 방공제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방빼기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방공제예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대출금에서 빼는 거거든요. 근데 다가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구 수가 굉장히 많죠. 이 다가구만 해도 18세대예요. 그럼 18개의 최우선 변제금을 다 빼면 대출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방공제를 하지 않는 신탁 대출을 이용해서 대출을 최대한 높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한 대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요. 그것보다 덜 나오는 경우보다는 더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입찰 전에 그래도 안전하게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오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많이 나왔고 대출 상담사들은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지?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안전한 대출 금액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낙찰 받고 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가구 영상 댓글에도 있던데 네. 대출은 이자랑 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같이 상환하면 남는 게 없는데 괜찮나요? 맞아요.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상환하게 되면은 우리의 수익률이라든지 순소득은 똑같긴 해요. 하지만 내 주머니, 내 통장에 들어오는 월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다가구는요,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이자만 납부하는 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댓글에 이렇게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또는 제가 계속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은행 또 1금융권 이런데 대출을 알아봤더니 그런 상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부근에 있는 이런 은행들에서는 이렇게 신탁대출이라든지 경락장범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급을 하지 않아요.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그런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왜 법원에 가시면 입찰 날짜에 대출 상담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사님들에게 미리 우리가 물어보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상품, 나한테 적합한 대출 상품을 찾아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보통은 3년 동안 이자 납입하고 그 다음에 연장 이렇게 되거든요. 특별히 연체를 하지 않거나 이러면 나중에 뭐 대출을 상환하라든지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또 의문점 있나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라서 또 여기에 뭐 자꾸 이렇다 저렇다 하면 제가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다가구 낙찰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낙찰받은 분은 김해 사신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김천이잖아요. 네. 거리가 좀 먼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이 또한 댓글에도 진짜 많은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럼 저렇게 하는 사람은 뭐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런 다가구 물건을 좀 조사를 하면서 인근 부동산이나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관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주인 내가 직접 관리한다. 그러면 조금의 노동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인근 부동산에서 내 건물을 아예 책임지고 전속으로 임대를 맞춰주면서 그런 건물의 청소부터 임대까지 고장난 거 뭐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해 준다.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요. 이런 다가구 건물은요. 다가구 밀집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는 업체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또 관리를 맡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관리 업체에 맡겼을 때는 다소의 경비가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것 또한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뭔가 정답이 있어서 딱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한다.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또 어떤 곳은요, 이런 비용을 집주인한테 받지 않고요, 그냥 그런 공용 관리비로 자기네들 수수료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받아요. 또 어떤 데는요, 부동산에서 그냥 그런 비용 받지 않고 자기가 임대를 전속으로 맞추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수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곳도 종종 봤습니다, 제가. 예, 이렇게 세 가지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멀면은 개인이 직접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네. 제일 걱정되는 게 잘 팔릴까요? 아, 이 다가구가 잘 팔릴까, 잘 매도가 될까, 이 질문이시죠. 네. 맞아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되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다가구를 낙찰받고 매달 월세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팔 때 잘 팔리는 물건을 선택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다가구는 한 집이 아니라 건물이 하나잖아요. 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보다 훨씬 더 매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맞습니다. 자, 아파트도 경기를 타죠. 부동산 경기 타잖아요. 막 투자자들이 막 붙을 때는 엄청 고가에도 팔리고 호가에도 팔리고, 근데 또 폭락장 때는 싸게 내놔도 나가지 않고, 아파트도 그런 시장이 있는데 하물며 다가구는 그런 시장이 없을까요? 저도 10년 이상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요,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 그런 기회가 옵니다. 이 투자자들이 막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가구를 낙찰을 받을 때는요, 내가 보유하면서 매달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 되고요. 그것도 일반 매매로 샀을 때보다는 저희가 저렴하게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이 더 크거든요. 그렇게 수익을 내면서 계시다가, 네, 그렇게 금리가 떨어질 때 또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뭔가 붐이 불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때 매수자들이 집에 계셔도 전화가 올 거예요. 부동산에서. 사모님, 혹시 사장님, 혹시 이 건물 매도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으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매도가 될 수 있는 물건이셔야 되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된 거, 가구수가 너무 적은 거, 나는 조금 수익 내면 되니까 상관없어 하지만 나중에 팔 때 매수자에게도 이 수익을 줘야 하잖아요. 수익률이 너무 낮고 사실 뭐 하나도 돈 한 푼 남지 않은 이런 건물을 누가 사겠어요. 맞죠? 그래서 매도될 수 있는 다가구 건물을 선택하자. 이것이 정답입니다. 네,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영상에 좀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을 낙찰받은 우리 교육생 회원님은요, 51세 직장인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매 시세 10억짜리 건물을요, 네, 7억 8,900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시세 대비해서 2억 1,100만 원이나 싸게 낙찰을 받으셨죠. 거기에 720만 원의 월세를 이자 내고 남은 순수익은 420만 원입니다. 자, 이 교육생분의 또 사연이 있어서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남을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김해에 사십니다. 작년 12월에 수업을 듣기 시작하셨는데요. 다가구를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자, 근데 갑자기 이분이 가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더 그 절실함이 있었던 거죠. 한 번도 부동산 투자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고 경매라는 걸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셨던 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김해에 사셨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실 수도 없었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매주 생방송을 통해서 꼭 수업에 참여하셨고, 그리고 또 녹화 방송을 통해서 또 반복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수업을 듣고 하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나요? 여쭤봤더니 친정 오빠분께서 이 경매에 굉장히 좀 관심이 있으셔서 경매 부동산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유튜브를 너무 감사하게도 자주 이용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구독자 분이신데 제 영상을 매일매일 우리 이 교육생분에게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제 영상을 맨날 보다 보니까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아, 그러면 내가 한번 배워서 해보자. 그래서 다가구 영상을 진짜 수백 번을 돌려보셨대요.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내용들을 정말 하나하나 실천하셨더라고요. 실행을 하신 거예요. 수업만 들은 게 아니라 유튜브만 보고 따라해야지, 와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실제로 제가 물건 검색하는 것부터 해서 조사하는 방법, 어떤 것이 중요한지, 임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그냥 그대로 따라하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셨대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 영상의 다가구 물건들을 보면서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라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또 멀잖아요. 또 김해고 저는 서울에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나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해내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도전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다가구 영상을 그렇게 반복해서 보신대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나온 지역이라든지 입지 분석이라든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을 꼭 메모를 하셨다가 그 지역에 나오는 다가구 물건을 꼭 조사를 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어진 24시간의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 영상이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안 볼 수 있는 비공개 영상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는 분과 그냥 보면서 대출 이렇게 안 나온다 그러던데 이런 거 받으면 큰일 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 또 부러워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하고는 저는 너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래 왔고요. 나의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1세 김해 교육생 분에게 저는 정말 큰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와. 그래서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서로 약간 울컥해서 좀 울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이분이 정말 많이 간절했구나. 이 간절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용기 내실 수 있도록 이 세연쌤 한 발 한 발 먼저 앞서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오늘 공부가 많이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